1762년 윤 5월 13일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가둔다. 속히 이곳에 들어가거라. 아마마마, 살려주시옵소서. 울부짖는 아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뒤주에 못질을 해야 했던 아버지. 영조는 왜 아들을 죽여야만 했을까?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상은 물론 오늘날에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비극의 주인공이 왕과 왕세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 뒤주 속에 갇혀서 죽었다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사건은 더욱더 비극적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 비극의 발단이 사도세자의 정신병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것이 아들을 죽일 만한 이유가 됐을까요? 사실 이 사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의혹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나경원의 고변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나경원이 올린 한 장의 고변사. 여기에는 10여 가지에 달하는 사도세자의 비행이 조목조목 열거돼 있었다. 어라, 내 진작에 이런 변이 있을까 염려했었다. 고변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영조는 곧바로 고변서를 불태워버렸다. 따라서 구체적인 고변 내용은 영조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전부. 내가 후궁을 죽이고 여승을 궁으로 불러들였느냐?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 방탕하게 놀았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세자가 할 일이냐? 영조의 말에 따르자면 사도세자는 정신병으로 인해 수많은 비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과연 사도세자는 죽임을 당할 만큼 심각한 정신병을 앓았던 것일까? 일본 야마구치 현립도서관. 이곳에서 사건의 내막을 알려주는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했다. 고급스러운 표지로 쌓인 11권의 서첩들. 영조부터 정조까지 3대에 이르는 어필 서한집이다. 왕실의 전용 문양인 용문이로 장식되어 있다. 이 서첩들 속에서 사도세자의 편지도 발견되었다. 사도세자가 동궁 사도세자가 10세 주낸 필적 갑전년이었어요. 이때 해경궁 홍씨하고 그 혼인을 맺은 해입니다. 편지는 사도세자가 10살 때 해경궁 홍씨와 혼인한 후 처가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꽃그림이 인쇄된 고급 편지지에 봉투까지 정성스럽게 제본되어 있다. 사도세자의 친필 편지는 모두 26통, 대부분 장인 앞으로 보낸 것들이다. 진하고 힘이 있는 필체가 보이는 반면 흐릿하거나 고쳐 쓴 흔적들도 보인다. 사도세자의 숨결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그 장인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아주 그 사적인 기록으로서는 최고의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곳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고민을 말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들을 오랫동안 궁금하게 했던 그 사도세자의 병세를, 그 자기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이 다수 있다고 하는 점. 병자 예, 12월. 이거는 이제 봄날이 돼서 안부를 묻고요. 근데 나는 한 가지 병이 깊은데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기약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고민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도세자의 정신병 문제가 친필 편지를 통해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사도세자는 불안과 초조함을 호소하는 신경증, 번개와 천둥 소리조차 두려워하는 공포증, 그리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요즘을 볼 때는 공포증, 그리고 우울증, 또 공황 발작, 또 강박증,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신경증 증상이 혼합되어 있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조금씩 양상을 달리하는 그런 형태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도세자의 병세는 뭔가에 억눌린 심리 상태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신경증세로 발전했던 것이다. 세자 스스로도 자신의 병세를 의식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세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 의원들과 상의하기를 꺼려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그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그 뒤에 나오는데, 경은, 그러니까 장인 어른은 평소에 울화를 씻어내는 그런 약재를 잘 알고 계시니까 잠시 약을 제조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런데 편지를 아마 보낼 때 다시 한번 읽어봤겠죠. 읽어보고 여기다가 몰래 잠자를 써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한테 편하게 이렇게 약을 좀 지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다시 보낼 때는 남몰래,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왕에게는 이런 사실을 끝까지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는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1735년 1월, 영조는 마침내 고대하던 아들을